안녕하십니까. 제 국민의 소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항상노입니다. 방금 우리 고도한 운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 경제작전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새삼 저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이 김일성에 의한 남침 사건이 맞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4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하는 걸 기사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다. 국방부 장관 같으면은 오랜 시간을 군부내에 보냈고 애국심도 철저한 분일 텐데 어떻게 6.25 전쟁이 김일성이가 주도한 남침 전쟁이자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고민이 필요한가? 참으로 의의가 없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지난번 사모님과도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 사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 그런 결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경두 장관이 장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현 정부의 장관 내각들의 행태자 사고방식입니다.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보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박경만이라는 제 친구예요.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아니 도대체 지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한국 정부는 뭘 하느냐, 그런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한밤중에 저는 내용을 몰랐어요. 하는 얘기가 야 지금 중일 무역전쟁도 골치가 아픈데 그러고 일본이 지금 경제보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강경화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아프리카에 가 있느냐,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녁에 낮에 뭐 일을 하니까 뉴스도 안 보고 몰랐었거든요. 야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날아가면 모르지만은 아프리카에 지금 갈 일이 아닌데 왜 아프리카에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또 아침 신문에 났어요. 강경호 장관이 또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7월 10일부터 갔어요.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했어요. 방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외교 다변화를 위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외교 다변화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7월 10일 날 일본 경제보복이 전 국민적으로 걱정이 많은데 외교 장관이 아프리카를 방문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신문에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오늘부터 21일까지 9일간 아프리카 인도양 연안에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의 국가를 방문한다고 나왔어요. 오늘부터 방문한다는데 방문 이유가 뭐냐? 경제 협력을 위해서 2나라를 방문하고 나머지 2나라는 정부 수립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만나서 담화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조간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걱정을 해가 전화를 했는데 정말 외국에 가 있는 친구조차 이렇게 걱정을 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장관,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현재 무엇이 중요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평범한 이런 국민, 직장생활하는 사람, 일반인, 소상공인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보통의 국민보다도 현재 이 정부의 실상이나 나라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심각성을 덜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또 뉴스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 재벌 대표자 30명하고 회의를 한다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뉴스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바로 생각 드는 게,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힘들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겠고 하니까 기업 대표들 3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악수하고 회의하고 덕담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이 볼 때도 그런 뉴스를 들으면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현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일 보복, 경제 보복이 일어난 것은 잘못이 누가 있느냐? 결국은 정치 외교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는데 이것을 기업하는 사람, 경제인들로 책임을 지라는 회의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리고 평소에 반기업 정책을 썼기 때문에 투자가 적어지고 소비가 적어지고 수출이 적어지고 이러면 경제 망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 투자 안 하고 수출 안 되고 소비들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더 돈 벌려고 가게 하나 하던 사람이 2개 하려고 하고 2개 하던 사람이 3개 개업하려고 하고 조그만 공장 하던 사람들이 더 큰 공장 지어서 돈 더 벌려고 하는 게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 시민이나 어르신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들이 조카가 지금 장사하겠다면 장사하라고 권유합니까? 사업하려고 하면 사업합니까? 하던 사업도 그만두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서 독촉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 통해 외교 전문가나 강제징용 소송 당사자나 최초 판결을 한 김능한 전 대법관이나 이런 사법부 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하고 협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마 내년 총선 되면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일본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말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도 회동을 마친 기업원들이 차라리 나는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좀 거기 안간에 빠지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나 외교적으로 책임있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불거진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오래 끌고 가서는 우리나라에 더욱더 손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80%를 차지하고 내수 경제가 2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경제는 수출이 20%를 차지하고 내수 경제가 8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지만 일본은 50% 정도가 세계 각국의 부동산, 주식, 채권, 국채 이런 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오는 돈의 절반은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출을 안 하고 한일 문제를 이렇게 장기화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나 모든 국회나 나서서 한일 간에 영수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지만은 이것은 양보하고 이것은 상호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 양보해라고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현재 이 정권은 어렵다는 인정을 안 해요. 이미 경제가 어려운 적이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게마다 문을 닫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자영업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오려고 해도 장사 점포를 뭐 누가 인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근데 인수할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그만 공장이나 영세 장사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는 2분기 가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중앙일보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잘못됐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함께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을 얘기하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반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를 향한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얼마 전 S&P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4에서 2%로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다른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1.8%까지 하향 조정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요 근래 올해 들어왔어도 해외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직접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투자한 사람은 37.3%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 정책의 틀과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많은 선진국처럼 기업을 떠받들지는 못하지만은 기업하기 편한 나라,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와 과감한 구제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책 이벤트들을 문재인 대통령부터 각성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